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목요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하루하루 정말 바쁜 일상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타 유튜브 방송에 또 출연을 해서 인터뷰가 잡혀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6차 컨퍼런스가 있네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는 게 자체가 조금 버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실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강이 최우선인 거 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죠. 이더리움 ETF의 대규모 순유출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지금 유출까지는 아니지만 유입되는 양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9월 23일 기준으로 약 7,930만 달러가 유출이 나왔네요. 이더리움 기준으로. 근데 실제로 누가 팔아 제꼈는지 보니까 역시나 그레이스켈에서 순유출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들끼리의 손바꿈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이더리움에 대한 폭발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솔라나를 띄우고 있고 이더리움을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보게 됐을 때 일단은 순유입이 꾸준하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 유입량이 굉장히 감소했다라는 말이겠죠. 역시나 그레이스케일이 조금씩 유출을 만들어내면서 그들끼리의 물량 조절과 시기의 저울질이 아직까지는 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ETF 자금의 순유출이나 순유입에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그들이 돈을 만드는 사이클에 집중하면서 수량 모아가시면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체인링크가 나오고 있네요. 대표적인 미들웨어 플랫폼 인터체인 프로토콜의 대장격이죠. 첫 번째가 체인링크, 두 번째가 폴카닷 레이어 제로로서 오라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래 활동이 급증하면서 토큰의 언락의 영향으로 체인링크 또한 반드시 이번 대불장 사이클에서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그 국제 송금망이죠. 이 스위프트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르게이 나자로프의 그 비전이 꾸준하게 실시가 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은행 간 거래 활성화할 수 있는 미들웨어 플랫폼 역할, API를 통합할 수 있는 역할,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연결다리 역할을 원활하게 해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작업에 체인링크 또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나옵니다. 맨날 이 사진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좀 인상 좀 폈으면 좋겠어요. 그쵸?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난타를 당했거든요. 특히나 공화당한테요. 어떻게 좀 욕을 먹었는지 볼까요? 첫 번째,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성장을 막고 있다. 두 번째, 최악의 위원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난타를 당했구나. 하지만 이는 꼭두각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 SEC 위에 있는 세력, 연준의 뒤에 있는 세력들이 제이 클레이튼 이후 이 SEC 위원장의 게리 겐슬러를 앉히면서 지금까지 암호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를 미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는요, 과거에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시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2018년에 했던 말, 나는 낙관론자인데 블록체인 기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금융 시스템 흐름에 관한 것이고요. 금융 시스템을 정말 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으로서 금융의 생태계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리플의 ODR망이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러시머니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다는 거. 왜 게리 겐슬러는 과거까지 2018년만 하더라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자였는데 왜 SEC 위원장이 되자마자 태세 전환을 하면서 비트코인 아니면 모두 다 증권이다. 암호화폐는 쓰레기다라고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우리 리플 투자자들은 게리 겐슬러를 굉장히 싫어하죠. 하지만 이 인물도 그들 세력에 의해 짜여진 대본에 맞게 각본에 맞게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게리 겐슬러의 임기가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 이제 SEC의 그 영향력이 낮아지는 그 FIT 21 법안, 모든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그리고 SEC의 그 영향력을 CFTC,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될 수밖에 없는 시기, 미국 대선까지 잘 기다려봐 주시죠. 반드시 이 게리 겐슬러를 필두로 해서 SEC가 점점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듯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주는 듯한 움직임이 나올 것입니다. 최근에 뉴욕 멜론은행 SAB 1-to-1 회계 지침을 면제시켜줬다. 또한 이 T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와 함께 기소를 당했었는데요. 이제 벌금을 내면서 합의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SEC가 점점 그동안 끌어왔었던 시간 끌기 했었던 소송들을 조금씩 정리하고요. 이제 미국 전체의 국가 단위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 그 토대가 점점 마련되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XRP의 뉴스가 나오거든요. 5가지 정도의 키포인트만 살피고 가겠습니다. SEC는 이제 XRP를 더 이상 증권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작년 7월의 약식 판결 이후에 중간 항소까지 이미 판사가 기각시켰던 이력이 있죠. 이번에 항소 이슈 또한 반드시 기각되거나 SEC가 아예 손을 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에 XRP 트러스트 단독 상품을 출시했다. XRP ETF에 대한 포텐셜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플사가 출시하는 RLUSD 베타 테스트의 마무리 국면에 있고요. 유동성을 높이면서 기관의 채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SEC vs 리플의 사건이 해결되는 시점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은 벌써 1,700개가 넘는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XRP 레저는 굉장히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스위프트 2.0 이미 BIS와 함께 IMF, 월드뱅크와 함께 그들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뒤에는 또 연준까지 있었죠. 리플사의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 기술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리플의 친화적인 변호사였죠. 존 디튼. 지금 현재는 또 정치권까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SEC의 부정행위 없을 수가 없겠죠.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코인베이스의 소송, 바이낸스의 소송, 리플의 소송, 항소에 대한 이슈 또한 클리어하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항소 없음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지 않았나. 특히나 10월과 11월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고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로보택시 10월 10일 날 공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이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또한 병렬적으로 입혀지면서 업토버와 함께 알트코인의 좋은 움직임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XRP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사실 XRP뿐만이 아니죠.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폴리곤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 모두 RWA에서 이미 미 국채라든지 글로벌 채권들을 토크나이제이션 시켜서 실제 사용 사례가 있다라는 거. 리플 또한 오픈 에덴과 손을 잡고 아착스와 손을 잡으면서 수백만 달러 이상의 돈을 XRP 레저 위에 토크나이제이션 할 것이라는 거. 우리는 항상 기관의 채택을 받고 그 코인이 어떤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 156조 달러, 하나로 했을 때 약 20개월이 넘어가는 시장 캐파시티를 차지하게 된다면 XRP의 유틸리티가 전체 가상자산, 암호자산 중에 가장 큰 섹터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리플의 차트적 패턴, 삼각수렴의 끝자락이 머지 않았죠? 이 마이크로웨이브 5가 피보나치 1.618 지원선 유지되면서 XRP의 폭발의 시기,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졌다,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 11월 5일 날에 있잖아요. 이제 6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네요. 초박빙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해리스가 조금 더 앞서는 듯한 이런 포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리마켓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더라도 약 1%에서 2% 정도 차이가 나면서 아직은 카말라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우세한 듯한 퍼센타일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폴리마켓의 대통령 선거 예측 시장 10억 달러가 돌파가 됐다. 역시 미국의 대선은 돈 파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비가 합법적이다 보니까 그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쏴대면서 그들이 입맛에 맞게 그들이 그려온 그림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슈퍼팩 페어쉐이크 안에는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의 자금, 앤드리슨 호로이츠, 제미니의 윙클보스 형제들의 자금,
모두 뿌리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2차 토론이 10월 23일 정도에 잡혀 있었어요. 그쵸? 카말라 해리스는 하자 했지만 트럼프는 너무 늦었다. 이제 곧 사전투표도 시작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냐. 그러면서 60분 토론으로 지금 인터뷰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 할까요? 10월 7일 날 방송될 예정이다. 뭔가 우리가 익숙한 날짜가 좀 보여지네요. SEC가 리플에 항소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기한, 그리고 리플의 7년 동안의 차트적 패턴 삼각 수렴이 끝나는 시기 10월 7일과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짜놓은 것처럼 왜 이 날짜와 겹치게 되는지, 물론 아직까지 이 60분 인터뷰 검토 중에 있지만요, 잠정적 날짜가 10월 7일이라는 거 여유있게 기다리면서 어떻게 그들이 시나리오를 펼쳐갈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옥토버와 노벰버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지수 6,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선 후에 더 오를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주식과 코인의 시장 병렬적으로 커플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주식은 많이 갔지만 코인은 그들끼리 눌러왔습니다. 폭발적인 코인의 상승장이 오면서 대중들에게 포모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장 형성을 만들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최근에 역시나 중국의 금리 인하까지 가세되면서 엔비디아가 강세 마감을 했고요. S&P가 또 한 번 최고치를 달성했네요. 아직까지 코인 시장은 조금 잠잠한 느낌인데요. 반드시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시기, 올라가는 시기가 보여질 거라 사료가 됩니다.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66K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즉 하나로 했을 때 9천만 원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슬슬 비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되면서 머지않은 시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라지캡, 그 기관의 채택의 알트 시즌이 불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 리플의 폭발 또한 이 시기와 맞물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 이제 위험자산이 아닌 비트코인은 온전한 온라인 금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정말 국가 단위의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된다면, 온라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 또한 10억, 100억을 향해 꾸준히 달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화폐의 가치, 정말 비트코인의 백서에 나오는 피어-투-피어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교환의 기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록 크기가 1MB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초당 트랜잭션 거래수가 7건으로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거, 반드시 TPS 3500 이상을 자랑하는 XRP 레저의 망, 리플이 브릿지 통화로 활용되면서 스위프트 2.0의 망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올해 들어 암호화폐를 필두로 한 비트코인 100만 장자가 급증하고 있다. 소액 보유자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으면서 이제 슬슬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던 대중들도 들어올 시기가 다가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650만 명 정도를 육박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중에서도 한국 투자액의 70%를 차지한다. 즉 있는 자들이 더더욱 암호화폐를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면서 사이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상위 5%,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재 가치에 집중하면서 이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 그 4년 만에 있었던 반감기 시기에 주목하고, 그 반감기 이후 6에서 8개월 정도 있다가 미국의 대선 시기와 함께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공부를 수반하면서 우리의 수익률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2025년에 어느 정도 매도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수량은 다음 사이클 2030년도까지도 가져갈 준비를 해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호화폐로 천문학적인 부를 쌓을 기회, 어쩌면 우리는 인생 일대의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